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준서입니다. 올해 저는 9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수십 년 동안 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때 제 나이는 이미 39세였고, 이후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작은 의원에서 제 의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6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과 예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차이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은 무더운 날이었고,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던 시기였죠. 그런 혼란 속에서 조금은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아프고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체에서 무릎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발 건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안에 보행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99세이며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매일 걷고 진료도 계속하며 가끔 유튜브에 건강 정보를 담은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오랜 세월 동안 발과 하체 건강을 꾸준히 돌본 덕분이라 믿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었고, 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는데, 바로 박영선 할머니입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도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주사나 약물 등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 우리는 통증의 근본 원인이 고관절과 그 주변 근육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박 할머니는 긴검에 찔리는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고, 그 후유증이 몸 여러 부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관절과 무릎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무릎이 아프다고만 생각했을 뿐, 고관절의 문제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직접 병실로 찾아가 회복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고관절을 위한 맞춤 운동, 적절한 휴식, 가벼운 스트레칭을 제안드렸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늦은 때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제 말을 믿어보기로 하셨고,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침대 위에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 고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 다리를 이용한 가벼운 측면 스트레칭 등을 반복하셨습니다. 약 3주가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할머니가 휠체어 없이 병원 복도를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지만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할머니는 마치 다리에 생명이 다시 깃든 것 같다고 농담을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건강, 습관과 신체 활동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결과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무릎을 굽힌 채 바닥에 앉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와 결합되면 허리, 무릎, 고관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나쁜 자세가 습관이 되면 고관절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굳어지기 쉬워지고 결국 움직임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고관절이 우리 몸의 중심 지지대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릎 통증을 먼저 느끼지만 실제로는 고관절의 약화가 그 통증의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단단하지 않으면 무릎에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통증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치료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국제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관절과 그 주변 근육들, 특히 대퇴사두근의 힘과 보호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18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고관절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80세까지도 통증이 적고 자율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75세 무렵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일상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99세까지 걸을 수 있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매일 고관절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인 다음 천천히 몸을 스트레칭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대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므로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히 허리를 돌리며 몸을 풉니다. 가벼운 준비 운동을 마친 후 방 안을 천천히 약 5분간 걷습니다. 또 제가 자주 하는 운동 중 하나는 한국어로 누워서 엉덩이 들기, 흔히 브릿지라고 알려진 동작입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에겐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저는 침대의 단단함을 조절한 후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굽힌 다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몇 초간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강화해 균형과 보행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운동을 하루에 10번도 채 반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묻곤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리하거나 갑작스러운 동작 없이 조심스럽게 수행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이는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통증과 심각한 움직임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매일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움직임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하루 5분이 10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50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자리 잡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다시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댓글을 받은 영상도
바로 고관절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구독자께서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자주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허리와 무릎에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진짜 문제는 고관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65세의 한 아주머니였는데 집안일을 하면서 다리를 좌우로 흔들거나 무릎을 살짝 굽히는 간단한 동작을 습관처럼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후기들 덕분에 몇몇 분들은 저를 노년의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외에도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식단은 일반적으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침 식사에 두부밥모를 넣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즐겨 먹습니다. 오후에는 햇살이 좋을 때 약 10분 정도 발코니나 옥상에 나가 햇볕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실내 생활에 치우쳐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근육 손실을 촉진하며 고관절을 포함한 관절을 약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옥상에 앉아 햇볕을 쬐거나 동네 공원까지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공원을 방문해 지팡이를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 벤치에 앉아 쉬면서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 공기와 접촉하고 햇빛을 받으며 다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허리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존중하면서 운동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일상 루틴을 조심스럽게 조절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은 비록 소량이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온몸이 쑤시고 허리는 무겁고 발목과 손목이 저릿저릿합니다. 그런 날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항상 되뇌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의자를 가져오고 몇 가지 스트레칭을 하며 다리를 조금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면 몸이 훨씬 가볍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긍정적인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루가 또 다른 하루를 이끄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동안 이런 습관을 지켜온 덕분에 저는 99세가 된 지금도 가벼운 운동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런 경험들을 기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70대, 80대이신 분들은 더욱 그렇겠지요. 그런 의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많은 경우 진짜 한계는 무릎이나 고관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선 어르신은 70세에 운동을 시작하셨고 눈에 띄는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80세가 넘은 분들 중에서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해내고 집으로 돌아간 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누구도 젊은 시절처럼 달리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서 희망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고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면 오히려 몸과 마음의 노화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제가 거의 100년 가까운 삶을 살며 깨달은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거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누군가가 꼭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목표는 더 많은 노년층 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분들과 직접 함께할 수는 없지만 기술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손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라고 제안해 주었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꽤 익숙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과 저녁에 각각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고관절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기본적인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양치질이나 아침 식사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습관 말이지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고관절 주변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반드시 주변에 튼튼한 지지물을 두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낙상을 방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리하거나 식물을 돌보는 등 일상적인 일상 속에서도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는 방식도 차이를 만듭니다. 예전에는 저는 걸음이 크고 빠른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짧고 꾸준하며 안정된 걸음이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고 앞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걸으세요. 예를 들어 제 친구 한 분은 매일 한강변을 걷습니다. 그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자세와 안정된 걸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요. 걷기는 달리기나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 몸에 대한 의식, 그리고 올바른 자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꾸준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 상태의 한계를 존중하며 걷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관절 건강에 대해 특별한 걱정이 있다면 매년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골밀도 감소나 초기 골다공증 신호와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지방 방문 중에 어떤 어르신들이 심각한 진단을 받을까 두려워 의사 방문을 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운동 루틴을 유지하거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한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든 분도 있고, 단순한 동작도 힘든 허리 통증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물리치료사나 재활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자세, 교정 운동,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게 몸을 강화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동작을 배우고 이를 일상에 포함시키면 입원 기간 동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은 분들에게는 아쿠아로빅이나 수중 물리치료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여러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기관에서는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물의 장점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어 움직임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며 운동 효과를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들은 박남회 교수님의 강연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수중 운동을 시작한 후 무릎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마음가짐의 중요성입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삶을 통해 배운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믿으면 몸도 그 한계를 받아들이며 굳어지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시도해보기로 결심한다면 그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근력과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진전이 미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통해 고관절 관리가 노년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무릎 관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병원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온 분들의 진짜 문제는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에 있었습니다. 연구와 통계는 이 관절의 중요성을 입증해왔고 저 또한 직접 보았습니다. 관심과 꾸준한 관리로 10년 넘게 활발하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분들은요. 이것은 소수의 특권도, 운도 아닙니다. 사실 결정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권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앉거나 일어날 때는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고관절 근육을 사용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의식적으로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도 30분마다 일어나세요. 방 안을 조금 걸어 다니거나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간단한 동작을 해보세요. 일상에 이런 활동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많습니다. 고관절을 강화할수록 무릎과 허리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긍정적인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움직임이 쉬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0대가 넘은 분들에게도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우리의 건강 상태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과 주변 근육의 무릎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가끔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가장 젊은 시간이니까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고 나이 든다는 것이 완전히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김준서이며 수많은 보건 전문가들과 과학 연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과 끈기로. 저는 우리의 몸을 진지하게 돌보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기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을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며 이 대화를 기억할 때 시작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99세, 100세가 되어도 유용한 정보와 좋은 기운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싶고, 더 가볍게 살며, 건강한 노년을 맞고 싶다면 이 채널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간단한 습관들을 함께 나눕니다.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함께 한 걸음씩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